네, 안녕하십니까. 레거시 미디어가 판치는 이 미디어 세계에서 성남의 유튜브 방송으로서 새롭게 시작하는 시사 파티, 정치 만렙이 아니고요. 추풍 만렙, 추풍과 우리 만렙 같이 진행을 하는 시사 파티입니다. 먼저 우리 최만식 도의원님 만렙으로서 한 말씀 하시죠.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최만식 도의원입니다. 성남에서 처음으로 이제 실험이 되고 시작되는 시사 파티 유튜브 방송인데요. 성남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을 시사적으로 아주 쉽게 우리 성남 시민들에게 전해드리고자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유익하고 좋은 방송 할 수 있도록 약속드리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는 성남데일리 추홍소입니다. 먼저 말이죠. 우리 최 의원님 얼마 전에 김병욱 분당을 지역위원장이 당원 행사를 하기 위해서 성남시의 정자 청소년 수련관을 대관을 했는데 뭐 행사 며칠 앞두고 뭐 여러 이따 이유를 들어서 대관을 취소하면서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그 성남시 어떤 공용시설물에 대한 사용 대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우선 먼저 명확하게 헌법과 정당법이 보장하는 정당 활동을 방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히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사항을 좀 제가 살펴봤는데 대관을 갑자기 불허하게 됐어요. 뭐 사실 뭐 영화 좀 보자고 하는 건데 지금 사실 수정구도 중원구도 마찬가지지만 수정구 같은 경우는 아예 공공시설에서의 당원의 날 행사를 아예 포기하고 네. 편하게 대학에 있는 강의실을 대관을 해서 당원의 날 행사들을 통해서 강연 같은 것을 하고 있고 중원구도 아마 공공시설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분당을에 이제 김병욱 지역위원장이 주관하는 당원의 날 행사는 명확하게 문화 행사예요. 네. 뭐 크게 따지면 정치 행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크게 무리가 없는 선에서는 대관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 대관 취소 전까지 어떠한 행위도 있지 않았다는 게 팩트인 것 같고 그러면서 대관이 불허를 통보받은 분당을의 김병욱 위원장 입장에서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황당한 상황에 직면해. 그러니까 그날 이제 시의회에서 민주당 시의원들이 뭐 대거 참석하고 나중에 이제 김병욱 지역위원장도 회견이 끝난 이후에 발언을 강한 어조로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내용이 안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그날 오후에 그 청소년 재단에서 반론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불과했다 반론 보도를 나온 이후에 며칠 지나서 어제 이제 분당을 지역위원회에서 다시 재발막 자기들은 절차를 지켰다 이런 반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신문에 나왔는데 어찌됐든 이 성남시 시민들의 혈세가 투입돼서 지어진 공공시설이지 않습니까? 그 대관 문제에 대해서 어떤 명확한 규정이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 시장이 어떤 명확한 방침이라든지 어떤 규정에 대한 것을 선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없잖아요. 사실은 이거 관련돼서는 지금까지 정당 행사, 정치 행사를 쭉 해왔거든요. 근데 작년에 서현동을 지역구로 가지고 있는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조례가 바뀌게 됩니다. 거기서 공공시설물에서는 정치 행사를 하지 못하게 못을 박았죠. 그래서 아마 그 조례에 근거해서 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게 두 분한테 있어요. 지금 청소년 재단의 그 대표로 취임한 양경석 대표 그분의 지금까지 쭉 행적되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지만 합리적 의심을 들 수밖에 없죠. 한쪽으로 정치적인 편향을 가지신 분이 재단의 대표로 취임하자마자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합리적 의심이 드는 거고 두 번째는 신상진 시장이 김병욱 의원을 견제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김병욱 전 의원은 지금 지난 총선에 떨어지고 지금 낙엽이 된 지가 좀 됐는데 뭐 견제할 이유가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제할 만한 사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신상진 시장이
이 대관을 막았지 않았나 하는 이건 그 합리적 의심입니다. 신상도 시장이 압력을 넣는지 안 넣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최종 책임자가 신상진 시장에 있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했었고요. 두 번째는 또 기자회견장인데 민주당의 시의원들이 전체 모여서 의장 선거 관련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소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징계를 추진하겠다 이런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전직 시의원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기자회견 내용을 좀 제가 살펴봤어요. 살펴봤더니 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서 부정선거로 이게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좀 추진하겠다라고 밝힌 기자회견이더라고요. 네. 예. 그 제가 봐도 이제 사실 비밀투표 원칙을 집단적으로 위반하고 이덕수 의장을 이제 불법적으로 선출되도록 하는 그런 과정에 성남시의 민주주의가 파괴됐다. 사실 이전에도 이런 사례들이 몇 번 있었지만 이렇게 많은 숫자의 의원들이 기소되고 또 벌금에 약식 기소된 부분에 있어서 저도 상당히 전직 시의원으로서 안타깝고 좀 우리 성남시가 이 지경까지 왔나 하는 자괴감이 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징계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 듭니다. 결과론적으로 이제 경찰 수사 그리고 검찰 수사를 거쳐서 이제 검찰에서 기소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이 아까 우리 최 의원님 말씀하신 이덕수 의장 선출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최근에 민주당에서 선임 의결 무효 가처분하고 본안 소송을 냈거든요. 행정소송을 거치겠죠.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네. 제가 보기에는 행정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은 5대5인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본안 소송하고 가처분하고 두 가지를 낸 거예요. 그래서 3월 4일 날은 가처분에 대해서 신문을 한다. 이 본안 소송은 말씀하신 대로 오래 걸리긴 하는데 가처분 부분은 그날 신문을 하면 뭐 역대 사례를 보면 그날 아니면 뭐 그 다음 날 정도면 가처분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 민주당 시의원들이 이제 행정소송까지 가게 되는 이제 그런 사태가 발생하게 됐는데 또 아마 이덕수 의장 측에서도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네, 뭐 알려진 바에 변호사를 샀다고 그러니까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 이게 아이러니한 게 이덕수 의장에 의한 변호사비는 의회에서 아마 부담을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민주당 시의원들이 재판에 졌다. 그럼 민주당 시의원들은 그 비용을 다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 n분의 1로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참 시의장은 의회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시의원들은 각자 부담을 해야 되는. 그게 잘 아시겠지만 어쩔 수 없는 규정이에요. 그게 권한이라는 거예요. 그 기자회견에 대해서 두 가지 대해서 우리 이 논평 분석을 예리하게 해주셨는데 따끔하게 성남시의회 뭐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누구라 할 것도 없이 따끔하게 한마디 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의회 정신 차려라. 다음은 이제 시의회도 마찬가지지만 도의회도 나름대로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여야 갈 것 없이 모여서 연구단체를 운영하잖아요. 네. 그 연구단체 회장이시더라고요. 예, 경기도의 어르신 활력 플러스 정책연구회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이번 주에 중간 용역 보고회를 가졌어요. 그래서 경기도 내에 어르신들의 인구가 이제 15%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거의 초고령 사회로 이제 경기도도 접어들었다고 듣는데 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좀 보장하기 위해서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을 다 비교하기는 힘들어서 4개의 시군을 좀 비교를 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노후에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 연구회를 만들었고 지금 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책들의 용역이 나간 거예요? 네, 정책을 만들기 위한 용역을 지금 도의원들이 지금 몇 명이서 지금 같이 하시는 단체죠? 도의원은 10명 이상입니다. 10명 지금 하고 있는 단체, 네. 지금 하고 있는 단체 14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4명으로 앞으로 뭐 따로 뭐 계획이 그 관련해서 있나요? 최종적으로 3월 초에 아마 이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때 나오면은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릴 텐데 아마 그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줄 것인가, 또 그거에 대한 중요한 건 뭐냐면 정책도 만들 필요가 있지만 그 예산도 같이 수반해서 만들어야지 이 사업이 궤도에 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3월에 최종 연구 보고를 듣고 올 12월에 그와 관련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경기도의원. 이게 지금 현재 이 분석을 하고 있는 옆에 있는 정치만내 최만식 의원이 이 경기도의원 자랑스러운 재선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남에서 도의원 보궐선거가 이루어지잖아요.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고 그 분석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4월 2일 날 경기도의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두 곳이 해당되는데요. 군포시의 도의원 선거구와 성남시의 도의원 선거구 두 곳인데요. 보궐선거가 발생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지난번에도 총선 때 보궐선거를 같이 치르는 사례가 있어요. 오산하고 안산이. 근데 거기는 총선에 나가기 위해서 사퇴해서 보궐선거 사유가 생겼고 또 한 분은 또 암투병 때문에 또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두 곳이 오산과 안산이 치르게 됐는데 그때 판교도 이긴 그 당시 도의원이 좀 일찍 사퇴를 했으면은 지난 총선에 아마 도의원 보궐선거를 같이 했을 건데 이긴 도의원이 개혁신당 비례로 출마하기 위해서 시간을 조금 늦추는 바람에 이번에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이제 보궐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사퇴 당시 총선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뭐 오늘까지 사퇴를 하면 총선에 같이 이루어지고 내일 사퇴를 하면 총선에 같이 못 이루어지는데 그걸 안 지켰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걸 뭐 질문해 주세요. 제가 질문할 게 아니라 여기서 질문해야 되는데. 네. 아니, 지금 보궐선거 후보자가 몇 명이에요, 그럼? 후보자는 현재 예비 후보 등록은 2명이 돼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김진명 후보가 민주당에 등록돼 있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는 이승진 후보가 등록이 돼 있거든요. 네, 김진명 후보는 전에 분당 청소년 수련관 관장을 지냈고, 또 이승진 후보는 현재 가천대학교 교민교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언론에 나온 내용은 뭐 자유통일당에서 뭐 후보를 공천했다고 그랬는데 아직 예비 후보 등록은 안 돼 있고 같던데. 그럼 판세 분석은 좀 어떻게? 판세는 잘 아시다시피 그 지역이 어디냐면 판교동, 운중동, 백현동 그리고 대장동인데 서현동도 있습니다. 서현동도 있나요? 네. 어쨌든 그쪽에서는 민주당에서 도의원을 배출한 사례가 제 기억으로는 한 차례 정도밖에 없었던 거고 거의 다 국민의힘 계열에서 도의원을 후보들이 당선이 됐었는데 권나경 의원이 그러니까요. 그쪽에서 당선이 됐었죠. 예, 그때 민주당이었죠. 예, 맞습니다. 현재 상황은 당일 선거하고 오픈해서 투표 결과를 봐야만 알 수 있지 않느냐. 보궐선 선거라는 게 좀 단점이 있다는 것은 투표율이 적잖아요. 그렇죠, 제일 적죠. 투표율이 적은데 아무래도 이제 투표장에 가깝거나 조직적인 선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어떤 후보가 유리할지 불리할지는 제가 그 성남의 정치구단이지 않습니까? 나오는데 그것을 지금 발설할 수는 없고 후보 등록이 3월 13일, 14일이거든요. 그리고 20일 날 공식 선거운동이 3월 20일 날 진행되고 4월 2일 날 투표가 진행되는데 이게 2월 말까지 대통령의 탄핵이 헌재에서 나온다고 한다면 4월 1일 날 보궐선거를 하는 게 아니고 변수가 대선하고 같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는 2월 말까지 대통령의 탄핵 결과가 나올 것 같지 않기 때문에 4월 2일 날 진행된다고 보여지고 어쨌든 판세 분석은 가능한 부분인데 말씀하신 대로 보궐선거는 투표율이 관건인데 제가 보기에는 투표율이 30% 넘지 않을 것 같아요. 결국 각 후보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찍어주러 투표장에 나오게 만드느냐가 당락을 가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요. 어떻게든지 유권자를 자기를 찍는 투표장에 그렇죠. 많이 나오게 만드느냐.
나오게 만드는 사람이 이긴다. 다음 또 선거가 있습니다. 뭔 선거였죠? 새마을 이사장 선거가 3월 5일 날 있어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제 흐름은 딱히 잡히진 않는데 그게 새마을 금고가 전국에 1,191개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사장들이 있는데 이사장들 지금 농협조합장처럼 전국에 동시선거를 해서 임기를 맞추겠다. 그래서 처음에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동시선거가 이제 첫 번째로 이루어지는 게 3월 5일 날 선거가 이루어지고 마침 후보 등록이 오늘 마감이었어요. 서남 7군데죠. 그렇죠. 7군데에서 좀 어떻게 후보들이 많이 좀 열기가 오릅니까? 많이 등록해서? 이제 관심들은 없고 이게 그 전에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대의원 선거여서 한 금고마다 뭐 한 200여 명의 대의원들이 선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전 조합원이 직접 선거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성남에 수정구에 5개가 있고요. 중원구에 2개가 있는데 수정구에 있는 데는 중부, 수정, 낙원, 제일, 북부 그리고 중원구는 동부하고 중원이 있다고. 분당에는 없네요. 분당에는 없어요. 우리가 새마을금고 광고를 TV 보면서 많이 보시겠지만 새마을금고라는 이름은 똑같은데 그 앞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수정이니 아니면 제일이니 이게 다르면서 독립재산세 개념으로 운영되거든요. 금융기관인데 새마을금고는 전국에 1,191개 새마을금고 중에서 한 성남에 5개 정도는 전국 10위 안에 든다고 그래요. 규모로 봐. 그 정도로 새마을금고가 활성화되어 있는 게 성남 지역이거든요. 어디 금고에 뭐 조합원 아니신가 봐요. 저는 뭐 중부, 낙원, 수정, 새마을금고 출자조합원. 조합원이시고 이거 투표 행사하셔야 되겠네요. 오겠죠. 투표하라고. 네. 근데 아직 뭐 없던데요. 예. 어쨌든 그 말씀드렸는데 가장 후보가 많이 등록된 데가 있고 좀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무투표 당선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래서 이제 후보 등록 마감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면서 아직 시간이 마감이 확인을 해보니까 마감 한번 결과 좀 알아보시죠. 6시에 이제 마감을 했는데 뭐 딱히 여기서 변동사항은 없을 것 같은데 수정 새마을금고 그다음에 제일 새마을금고 이거 이제 수정구에 있는 거고요. 동부 새마을금고 중원 새마을금고 이건 이제 중원구에 있는데 거기는 후보자가 한 명씩만 등록을 단독 후보. 예. 그러면 흔히 말하는 이제 무투표 당선이 찬반 투표는 안 묻는 거죠? 안 묻죠. 무투표 당선이. 근데 여기 한 명씩 등록한 사람들은 현재 이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예. 그리고 아주 경쟁이 치열하니까 아예 현재 이사장이 무서우니까 아예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첫 번째 선거다 보니까 눈치 보기 또 많이 안 알려졌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선거운동은 우리 일반 정치 선거운동과 똑같이 하는 거의 비슷하게 하죠. 근데 뭐 그럼 내일서부터 어깨띠 메고 차 끌고 다닐 수도 그래요? 네. 이게 이제 자체 선거가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 위탁해서 하는 선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거법에 준해서 선거운동도 하더라고요. 조합원 수가 다 틀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길거리에 다니시는 분들이 저희 유권자니까 차를 끌고 뭐 인사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지방선거하고 다르게 모든 시민이 유권자인 것처럼 지방선거하고 다르게 이제 조합원 대상이기 때문에 뭐 엄청나게 막 그렇게 유세를 한다든지 뭐 그럴 상황은 안 되겠죠. 당연히 내부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이어서 말씀드리면 중부 새마을금고에는 후보가 2명이고요. 낙원 새마을금고도 2명. 그다음에 북부 새마을금고는 3명. 이게 이렇게 경쟁이 좀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북부가 의외로 3명이나 등록을 했네요. 가장 북부가 제가 알기로는 가장 적은 그러니까 규모가 작은 새마을금고로. 그렇죠. 7군데 새마을금고 중에서는 제일 적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명씩이나 후보로 등록을 해서 자웅을 겨루고 있는 거군요. 우리 주변에 새마을금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마을금고가 지역의 새마을금고의 이율이 좀 높죠. 서민 금융기관으로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자 싸게 돼 있으면 우리 최 의원님 알려줘요. 자기가 출자 조합원인 새마을금고가 잘 운영되게 하려면은 조합원들이 관심을 갖고 투표로 올바른 이사장을 선출해서 마을금고가 잘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또 조합원들의 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투표에 꼭 참여해 주셔서 자기가 지지하는 이사장이 당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우리 새마을금고 조합원 여러분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사 파트 첫 번째 순서였는데 우리 최만식 의원이 어떻습니까? 처음, 마지막 발언이니까. 처음이라서 그런지 좀 설레고 떨리고 좀 이렇게 정제되지 않은 말들도 많이 한 것 같은데 뭐 이런 것도 하다 보면 는다고 아마 다음번에는 더 좀 세련되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서툴러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우리 시사파티 유튜브가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여간 다음 시간에 만나기로 하고 혹시 다루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아래 댓글에 꼭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이는 숫자, 시사는 진짜였습니다. 감사합니다.